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도요, 뉴일통은 이하나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지입차 운행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서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왔어요. 긴장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편은요, 지입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제로 지금 지입차를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관심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지입차를 하다가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사실 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사직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회사에 제출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저희는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절차가 있겠죠? 네, 있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아름다워도 손해는 나요. 또 그 손해를 알고 있어야 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넘버 임대료라든지 취등록세, 뭐 여러 보험료, 뭐 그런 게 무시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금액들이 일단은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감수를 하고 이제 회사를 이제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신다면 일단은 이제 소속된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셔야 돼요. 아, 개인 사업자인데도 네. 그 회사에 다 밝혀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 역할을 대신할 분을 찾을 이제 그 시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이제 퇴직 의사를 알려주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인수인계 받으실 분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적임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인수인계를 잘 끝내고 이제 폐업 신고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사실 일반 직장 생활 할 때도요,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요즘 되게 허다해요.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 되게 피해가 많이 크죠. 엄청. 예.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입차 역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인계 해야 되는 시기 정도는 꼭 체크하셔서 그 일정들을 맞추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 두 번째요. 그 연장선인데요. 그만두었을 때 차량의 금액, 처음에 투자금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혀 회수되거나 뭐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회사랑 잘 협의를 보셔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다시 그 일자리로 그 차로 재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어차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최대한 손해를 덜 보게끔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운수회사가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만 책임을 질게. 뭐 혹은 이제 매니저, 이제 상담을 받았던 매니저가 사람이 좋다면, 예, 저처럼 사람이 좋다면 재분양을 이제 적극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를 통해서 우리 그 알선 아시잖아요. 알선의 방법으로 여러 군데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최대한 손해를 덜 보고 팔 수 있게끔. 예. 하나 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돕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브랜드마다 뭐 몇 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들어갈 때 만약에 3천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고 갔어도 나올 때는 솔직히 다르죠. 예, 나올 때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챙길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100%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만둘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하고요. 또 그래도 재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와 오너들을 찾는 것도 중요해서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내가 운행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 차가 정비가 필요해요. 정비가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셔야 되고요. 먼저 만약에 내가 짐을 받은 상태에서 짐을 상차를 한 상태에서 배차가 끝난 거죠. 이제 그렇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빨리 급한 거죠. 가야죠. 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스페어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분의 차.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차가 대신 와서 뿅 하고 네. 실어주는 뿅 하고 거죠. 씩.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들어가 버리면 회사 입장도 문제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걸 또 다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실 때 꼭 여쭤보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스페어 차량이 있는지 스페어 차량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 여쭤보면 회사에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어떻게 할지. 근데 배차 받기 전에 고장이 난 거다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배차가 안 나가면 되거든요. 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했다가 몇 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 사이에 거래처에 몇 군데를 배송을 나가야 되고 내가 뭐 피킹을 해야 되고 뭐 검수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예, 꼭 필수가 되는 거죠. 스페어 차량은.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도와줄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비가 끝날 때까지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이제 매출차들. 매출은 매출이 곧 이꼴 내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얼마큼 손해를 보느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매출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면 제일 속상하죠.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차 그리고 내 몸이 아프거나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입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아닌가 네, 그런 차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떤 지입차를 해야 할지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 있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도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 고민 있으신 분은 젊으세요. 20대 중반. 네, 저희 예전에 20대 막 남자 얘기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20대 중반 남성이세요. 근데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요. 회사 생활도 자신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지입차를 처음부터 젊은 나이부터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당장 지입차를 한다는 건 아니세요. 저는 한 1, 2년 정도 후에 하려고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뭐를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20대 중반이신데 사회 경험이 전혀 없으면 일단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돈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내 신용상, 내 신용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신용카드를 쓰시되 잘 갚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현금 서비스 받지 않고 아, 현금 서비스. 예, 받지 말고 뭐 리볼빙이나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예, 돈 빌리는 건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휴대폰 연체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카드 연체하는 거랑 휴대폰 요금 연체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연체료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핸드폰 이꼴 신용이에요. 사실 휴대폰 연체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진 않거든요. 모르고 계세요. 특히 20대 젊은 분들은 휴대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거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이거는 지입차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용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예, 알고 계셔야죠. 또 뭐 자격증 같은 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일을 하실 거면 자격증도 일찍 따 놓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러니까 1종 보통 갖고 11.5톤까지 운행이 가능은 하지만, 네, 그래도 이왕이면 대형 면허도 따 놓으시고, 그리고 화물종사 자격증도 일찍 따 놓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2년이라는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관련 직종에서 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직종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오시는 것도 나중에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인수를 받을 때 플러스로 이제 좀 쉽게 더 인수를 받을 수가 있죠. 오늘은 아주 명쾌한 것 같아요. 20대 남성분 신용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폰 연체 안 되게 절대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현금 서비스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격증도 미리미리 따놓고 관련 종사에 업을 하면서 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대 분들 많이 궁금증 풀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알찬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야죠. 네, 그래야죠. 네, 다음 주는 부디 많이 춥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제발.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